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내용인데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어떤 뜻인가, 그리고 재무제표 안에는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라고도 하는데요. 이 재무상태표의 의미와 항목, 이건 경영공시에 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 이것도 경영공시 항목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총회를 할 때마다 같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중에서 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에 대해서입니다. 재무제표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성적 그리고 재정상태를 이해관계자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회계보고서입니다. 우리 학교협동조합으로 들어볼까요? 학교협동조합의 1년간의 경영성적, 그리고 얼마만큼 이렇게 재정상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 학생조합원, 교사조합원, 학부모조합원, 지역주민조합원들한테 알리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할 때 이런 회계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구성원들한테 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무제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했죠.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네 번째, 현금흐름표. 다섯 번째, 자본변동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 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이거는 특정 시점 또는 일정한 시점에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주주들이 투자한 돈은 얼마인지, 또 1년 동안 이익은 얼마나 발생해서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낸 출자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뭐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회사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순이익을 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손해할 때 손, 이익할 때 이익. 손해와 이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네,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 이거를 처분하는 거를 상세히 나타내는 재무제표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협동조합 잉여금이 남았을 때 우리 어떻게 하는지, 법정적립금도 있고요, 임의적립금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죠. 우리 학교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배당은 되지 않고요. 어떻게 우리 이익잉여금을 처분을 했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현금흐름표는 사실 우리 학교협동조합에선 잘 쓰지 않는 재무제표입니다. 이거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의 한 종류인데요. 철저하게 현금 중심으로 수익이나 비용보다는 현금의 유입, 유출을 이렇게 작성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본변동표도 특별히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대차대조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참고 삼아 자본변동표의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우리 재무제표인데요. 자본을 구성하는 자본금, 또 자본잉여금, 또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순익 누계, 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서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성 퀴즈인데요. 지읒, 미음, 지읒, 피읍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 중 연결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쉬웠죠? 재무제표입니다. 자, 재무제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우리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조금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으신데요. 그래도 이 항목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회계사한테 맡겨가지고 이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지만은 우리가 또 각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지 우리 학교협동조합의 경영 상태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항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자산인데요. 이 유동이라는 말이 되어 있는 것처럼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변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네, 현금 그 자체도 있고요. 보통예금, 또 외상, 미수금, 선급금, 부가세 대금금, 선납세금 이런 것들이 당좌자산에 포함됩니다. 재고자산, 이거는 쉽죠. 재고라는 말이 돼 있듯이 제품 원재료 이 재고가 또 유동자산으로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자산 항목의 밑에 유동자산에 이렇게 당좌자산도 있고요. 재고자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비유동자산. 예, 비라는 안일비잖아요. 유동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기업 내에 체류하는 자산입니다. 투자 자산이 있겠고요. 유형, 무형의 자산, 또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습니다. 투자 자산으로는 장기성 예금, 장기 대여금이 있고요. 유형 자산으로는 비품, 시설 장치, 토지, 건물, 기계 등이 있습니다. 무형 자산은 특허권 등이 있겠고요.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임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목들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재무상태표 보시면은 저런 항목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동 자산에 저렇게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항목들이 있다는 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부채입니다. 부채도 유동 부채하고 비유동 부채로 나눠지겠죠. 유동은 뭐다?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채들이다. 그래서 예수금, 네, 예수금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학교협동조합에서 예수금 항목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냐? 소득세, 지방소득세, 예, 그리고 사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등을 원천 징수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본이 아닌 거죠.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고 또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가세 예수금, 또 상품을 판매하면서 미리 받은 부가세를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또 외상으로 매입한 금액, 이런 것들이 유동부채에 해당하고요. 비유동부채는 미지급 세금, 출자 예수금, 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장기차입금, 네,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부채 항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 부채 총계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본입니다. 자본은 기업의 순자산인데요. 순자산으로 자본금, 자본 잉여금, 그리고 자본 조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출자금이 들어가 있고요. 자본 잉여금은 영업 이외 이익 이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 조정은 자본 거래로 인해 발생하기는 했지만은 잉여금 성격이 아닌 항목이어서 이런 것들로 자기 주식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자본금, 출자금으로서 자본금, 이 정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기타 포괄 수익 누계액이라고 해서 이제 손익거래로 인해 발생한 순자산의 변동액 중에서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매도 가능한 증권평가 손익, 경가평가, 손익 등의 미실현 손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이거는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겠죠.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인데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네, 이런 것들이 자본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자본 안에 자본금, 네, 그리고 자본잉여금, 또 자본조정, 기타 포괄수익 누계, 그리고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자본금으로서의 조합원 출자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으로서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등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퀴즈인데요. 다음 중 틀린 내용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운데요. 한번 그래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본금으로 출자금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유동부채로는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등이 있다. 세 번째, 현금, 보통예금 등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한다. 네 번째, 재고자산으로는 제품, 원재료 등을 들 수 있다. 자, 1, 2, 3, 4 중에서 틀린 것은 어떤 걸까요? 맞추셨나요? 3번인데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네, 유동적이죠. 그래서 유동자산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재무제표에서 여러분이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외에 꼭 알아두셔야 될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항목들을 또 차근차근 봐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앞에 재무상태표하고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얘기라서 더 쉬울 수 있고요. 또 매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 재무상태표가 좀 어려우셨다. 그러면은 손익계산서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출은 쉽죠. 매출은 뭐다? 상품의 매출, 그리고 도소매업 매출인데 학교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탐방 또는 강의와 같은 데서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매출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매출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원가 개념은 또 이해를 하시죠. 우리 상품을 떼왔을 때 또 이 상품에 대해서 원가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1,000원에 판다. 근데 원가는 500원이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자, 그리고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네, 쉽죠.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 만약에 1,000원에서 우리 원가가 500원이면은 매출 총이익은 얼마? 500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겠고요. 자, 하나씩 또 매출 원가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봐보도록 할게요. 매출 원가 항목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기에 넘어온 이 기초 재고 금액으로서 기초 상품 재고액이 있습니다. 또 해당 기간에 상품을 매입한 금액으로서 단기 상품 매입액이 있습니다. 또 단기 말에 남은 재고 금액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품 매출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은 이게 바로 해당 기간에 이 최종 상품 매출의 원가가 됩니다. 네, 계산을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 표에 보면은 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땡땡 사업 수입, 땡땡땡 수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출 원가는 뭐 판매 원가라든지 서비스 원가, 그리고 매출 총 이익, 총 손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판관비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금액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매출에서 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이 남았지만은 이거 외에 들어가는 다양한 비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고, 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여러분들이 항목별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협동조합에서는 항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주 쓰이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인건비와 관련한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협동조합에서 직원을 고용을 했다. 직원 급여를 줘야 되겠죠. 또 복리후생비도 있겠고요. 4대 보험료도 있습니다. 또 일용노무자 및 임시직원 임금에 대해서는 잡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건비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 학교협동조합 뭐 이렇게 인터넷도 쓰잖아요. 또 수도세, 또 광열비, 또 도서인쇄비, 이런 소모품 비용 같은 게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로 세금, 공과금, 보험료, 수수료 등이 있는데요. 업무 관련해서 발생한 세금이 있고요. 또 유형자산, 건물이죠. 또 재고자산, 상품, 제품 등에 대해서 보험료가 있습니다. 우리 화재보험은 필수적으로 들잖아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은행에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가 역시나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기타 우리 학교협동조합 회의를 할 때, 또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 행사를 할 때,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 등이 다 판매비와 관리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은 뭐다?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금액이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은 다시 나와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임직원 급여라든지 퇴직급여, 쭈루룩 이렇게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뺀 금액이 이제 영업이익 내지는 영업손익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업 외 수익하고 영업 외 비용이 또 있어요. 영업 외 수익으로는 이자 수익, 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수입, 또 고용지원금, 국고보조금도 여기에 해당하겠고요. 또 우리 기부금도 많이 받잖아요. 이런 것도 영업 외의 수익에 해당합니다. 뭐 기타 잡이익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은 뭐냐? 기부금을 또 앞서서 우리 기부금 내는 학교협동조합들도 이게 들으셨죠. 네,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도 있습니다. 또 기타 잡손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법인세 등을 여기서 빼게 되면은 이제 단기 순손익이 나오게 됩니다. 예, 기타 여기서 법인세는 또 뭐지? 이 세금 등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시간에 또 배우게 될 테니까요. 여기서는 우리 손익계산서 내용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 틀린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매출 총이익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이다. 두 번째,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세 번째,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더한 금액이다. 네 번째, 영업외 이익으로 이자 수익,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수입, 지원금 등이 있다. 네,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는 항목들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틀렸을까요? 네, 맞추셨나요?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금액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매출에다가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외 이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빼고, 이렇게 해서 또 법인세, 차감전 손익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법인세 등을 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해당 기간에 이익이 얼마인지, 당기 순손익이 이렇게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한번 손익계산서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고요. 우리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손익계산서는 여러분들이 좀 반복 학습을 통해서라도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성적 그리고 재정상태를 이해관계자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회계보고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학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학교협동조합이 1년간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됐는지, 또 어떻게 지금 자본이라든지 부채가 이렇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학교협동조합 조합원, 학생조합원, 교사조합원, 학부모조합원, 지역주인 조합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총회 자료집에 꼭 들어가는 내용,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다고 했고요. 또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등이 있다고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반복 학습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이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금액이 영업이익. 네,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재무제표의 개념하고 손익계산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